2015년 10월 서울 어느 성형외과 병원. 선생님, 환자 호흡이 맥박이 떨어지고 있어요. 119 지금 당장. 20분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단지 예뻐지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안녕하세요. 메디파일러 강윤석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지방이식이 어떻게 한 생명을 앗아갔는지 그 진실을 파헤쳐보겠습니다. 2015년 10월 서울 어느 성형외과 병원. 한 젊은 여성이 지방이식 수술을 받기 위해 그 수술대 위에 누웠습니다. 예쁘고 화려한 간판들 사이에서 그녀는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영영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프로포폴, 여러분 우유 주사라고 들어보셨죠?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의료사고가 아닙니다. 성형외과의 수술실에서 일어난 사망사고의 모든 책임을 부인했던 의원과 간호사, 그들이 한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형외과에서 사용하고 남은 수면 마취제를 재사용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대처법이 무엇인지 오늘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런 분들은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형수술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든가 수면 마취를 받으실 예정인 분들, 또는 가족의 의료시술을 앞둔 분, 프로포폴의 위험성에 대해서 궁금한 모든 분들. 자, 그럼 2015년 10월 그날로 가보겠습니다. 서울 강남. 화려한 성형외과 간판들이 질비한 거리였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20대 여성이었고 좀 더 예뻐지고 싶었습니다. 뭐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었죠. 그리고 그녀는 지방이식 수술을 받기 위해 이곳을 찾았던 겁니다. 지방이식 수술. 그리 큰 수술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녀는 영영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지방이식 수술이 위험한 수술인가요? 아닙니다. 수술 자체는 비교적 안전합니다. 지방이식 수술. 그리 큰 수술은 아니었어요. 뭐 배나 허벅지에 지방을 빼서 얼굴이나 가슴에 이식하는 그런 시술입니다. 요즘 많이들 하는 그런 거죠. 여러분, 지방이식 수술 자체는 사실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 수술을 위한 수면 마취였어요. 정확히는 오염된 프로포폴이 문제였습니다. 자,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프로포폴을 투여했습니다. 환자는 잠들었어요. 그런데 이건 좀 이상했죠?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조금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프로포폴은 반드시 한 번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버려야 한다는 룰을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의료기관에서는 한 번 사용하고 남은 약물을 보관하거나 재사용하는 것은 감염 위험을 극도로 높이는 그런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이 병원에서는 사용하고 남은 프로포폴을 따로 모았다가 다시 환자에게 사용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쓰고 남은 약물을 모아두면서 오염된 약물을 환자한테 다시 들어가게 된 거죠. 결국 오염된 약물로 인한 세균 감염으로 한 생명이 덧없이 꺼져버린 겁니다. 프로포폴을 왜 재사용하면 안 되는 건가요? 프로포폴은 지방 유제입니다. 다시 쉽게 말하면 우유처럼 영양분이 많아요. 한번 공기에 노출되면 세균이 빠르게 번식합니다. 뭐 알려진 바로는 6시간만 지나도 세균 덩어리가 된다고 합니다. 의료기관에서는 한번 사용하고 남은 약물을 보관하거나 재사용하는 건 감염 위험을 극도로 높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 행위인 겁니다. 처음에 병원장은 모든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나는 몰랐다. 간호사들이 한 일이다. 병원장은 정말 몰랐을 수도 있지 않나요?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프로포폴은 마약류로 지정된 약물이라 원장이 직접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사용량, 폐기량 모두 원장 책임입니다. 몰랐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구조예요. 그리고 결국 한 간호사가 양심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은 원장님이 지시했습니다. 수사는 빠르게 확대됐습니다. 프로포폴을 재사용한 이유는 단순히 약값을 아끼려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실 성형수술은 비급여 진료이기 때문에
병원 수익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프로포폴은 마약류 의약품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정부가 그 양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당국은 이 기록을 통해서 병원의 수술 건수를 추정하고 이걸 통해서 과세를 할 수 있죠. 결국 병원은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프로포폴을 재사용했던 겁니다. 우리는 보건소와 협력해 병원의 감염관리 실태를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소독 절차는 무시됐고 위생관리의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프로포폴이 오염된 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수사팀은 이 모든 정황을 집요하게 파헤쳤습니다. 강력계 시절 다뤘던 사건처럼 작은 단서 하나도 소홀하게 하지 않고 우리는 폐기 장소, 약물 보관 방식, 간호사들과 의사의 진술, 그 모든 걸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병원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간호사들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이 사건은 환자의 생명을 가볍게 여긴 의료계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던 사건입니다. 저는 의료수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프로포폴로 인해 위험한 상황이 닥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정말 프로포폴이 그렇게 위험한 약물인가요? 아닙니다. 프로포폴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제대로 사용만 하면 매우 안전한 마취제예요. 문제는 오남용입니다. 전문의 없이 사용하고 응급장비 없이 사용하고 재사용까지 하니까 위험한 겁니다. 의료진도 프로포폴에 중독된다는 게 사실인가요? 맞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프로포폴은 접근이 쉽고 효과가 빠르고 강해서 의료진도 중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조사한 사건 중에만 간호사 또는 의사들이 투약해서 사망한 사건도 있었어요. 이런 사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전부 프로포폴 관리가 부실하고 오남용이 결합됐던 그런 사건들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사고 의료기관의 92.3%에서 마취 전 환자 평가 기록이 없었고 98.7%에서는 수면 마취 기록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또 15.4%는 환자 감시 장치가 전혀 없었고 61.5%에서는 산소 공급조차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프로포폴의 오남용 실태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면 마취를 받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마취과 전문의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프로포폴은 마취과 전문의가 직접 투여하고 관리해야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마취과 의사가 있는지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응급 대응 시스템을 확인하세요. 혹시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하는지, 응급 장비가 있는지,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곧바로 큰 병원으로 전원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겁니다. 단순히 그럴 일 없어요, 이런 말이 아니라 실제 응급 상황이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일회용 주사기와 약물 사용을 꼭 확인하세요. 프로포폴은 일회용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남은 약물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병원이 당황하거나 제대로 답하지 못한다면 그 병원은 피하시는 게 맞습니다. 넷째, 동의서를 꼼꼼히 읽어보세요. 마취 방법, 예상 부작용, 응급상황 대처 방안이 다 나와 있어야 합니다.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리고 만약 시술 중이나 시술 후에 이상한 반응이 나타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호흡곤란, 의식저하, 극심한 통증, 발열, 오한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각 요구하세요. 수술 중단을 요구하셔야 됩니다. 명확하게 말하세요. 수술을 중단하세요.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19를 불러주세요. 의사들이 거부할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한다면 본인이나 보호자가 직접 신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연히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을 기록하셔야 됩니다. 스마트폰에 메모를 하시고 증상이 시작된 시간, 의료진에게 요구한 시간, 병원 측이 대응한 시간
이게 나중에 다 증거가 됩니다. 본인이 힘들다고 한다면 보호자들이 옆에 계신 보호자가 이런 걸 대신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메디파일러로서 강조하고 싶은 건 의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증거가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의무기록 사본을 꼭 요청하세요. 환자는 본인의 의무기록을 요청할 권리가 당연히 있습니다. 의료법 2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마취기록, 간호기록, 투약기록 모두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침묵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권리는 여러분이 찾으셔야 합니다. 그럼 가장 좋은 대처법은 뭘까요? 바로 예방입니다. 성형수술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 이것만은 꼭 확인해 주세요. 대형병원 성형외과나 검증된 전문병원을 선택하시고 우리가 흔히 하는 인터넷 광고나 SNS 광고만 보고 결정하지 마십시오. 의료기관 인증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형 병원이면 무조건 안전한가요? 대형병원이라고 100% 안전할 수는 없죠. 하지만 대형병원엔 시스템이 갖춰져 있죠. 마취과 전문의, 응급장비, 중환자실 이런 게 다 있으니까 아무래도 문제가 생기면 대응이 빠르겠죠. 작은 병원보다 훨씬 안전한 건 사실입니다. 값싼 비용으로 소중하고 그 무엇보다 값진 여러분들의 생명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2015년 10월 지방이식 수술을 받다 프로포폴 재사용으로 사망한 그 젊은 여성. 그녀의 죽음이 헛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제가 의료수사 전문수사관으로 근무하면서 의료사고를 가까이서 목격하고 느낀 게 있습니다. 대부분의 비극은 예방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조금만 더 주의했더라면, 조금만 더 빨리 대응했더라면, 또 조금만 더 용기를 냈더라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지만 경각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의료사고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배운 내용은 꼭 기억해 주세요. 마취과 전문의가 있는지 확인하고, 응급 시스템을 물어보고, 일회용 주사기 사용을 확인하고, 이상 증상이 있으면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증거를 확보하고, 권리를 행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공유한 이 정보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진실을 파헤치겠습니다. 여기는 메디파일러 강윤석 TV입니다. 감사합니다.